도훈아, 몇 시간 후 도훈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도훈은 필자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왜 여기에? 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 괜찮니? 도훈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필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니? 엄마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제발 가세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필자는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훈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 너 정말 조폭이니? 도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은빛지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울 변두리 한 모퉁이 재개발 바람에 밀려 반쯤 허물어진 골목길이 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빈 집들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쓸쓸히 지나가죠.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특히 이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국밥집 주인은 박필자, 올해 68살의 단단해 보이는 여성입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는 반듯하고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날카로웠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필자 여사라고 불리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은근한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여사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서자 필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국밥을 내놓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받아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필자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군인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필자는 젊은 시절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부대가 아니라 전투부대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국밥집은 한적해졌어요. 필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저편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문득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도훈이 녀석은 언제 연락이라도 할까? 외아들 장도훈은 38살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원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매일 도서관에 다니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를 받지 않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사업 중이라고만 하고 필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잘 되고 있다. 걱정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저녁 무렵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때면 의뢰수다가 시작되죠. 필자 여사, 요즘 도훈이 소식은 어때요? 글쎄요, 바쁘다고 하니까 뭐. 필자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니, 저 장도훈이 조폭됐다는 얘기 있던데? 어머, 정말이요? 그런데 요즘 신흥 세력 수장이 도훈이라던데? 필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행주지를 이어갔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도훈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알고 있었어요. 동네 곳곳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필자는 혼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잔을 입에 댄 채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우리 도훈이는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나 박필자의 아들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 뜸해진 연락, 그리고 동네에 도는 불길한 소문들, 모든 것이 필자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하나둘 비어가는 집들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이 조용한 골목에도 곧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필자와 도운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필자는 마지막 소주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할 것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 필자는 국밥집 정리를 마치고 뒷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뒷골목에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누구세요? 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도은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훈아. 반가움도 잠시, 필자의 얼굴은 곧 굳어졌어요. 도훈의 양복에는 붉은색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필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엄마, 조용히 해요. 아무도 못 봤죠? 도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눈빛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필자는 말없이 도훈을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앉아라. 밥 먹었니? 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과 김치, 깍두기를 내놓았죠.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아들의 변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훈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양복 소매에 묻은 핏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필자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손댔는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비처럼 살진 마라. 도훈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얼굴을 들어 필자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얘긴 하지 마. 도훈아, 엄마는 됐어요. 그냥 밥이나 먹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도훈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 몇 장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밥값이에요. 이 녀석아 엄마한테 무슨... 앞으로도 가끔 올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예요. 도훈은 그 말을 남기고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필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놓고 간 돈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필자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나온 소식이 필자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강남구 한 번화가에서 신흥폭력 조직원들 간의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화면에는 깨진 유리창과 어지럽혀진 상가 내부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천우회라는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천우회. 동네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천우회의 수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그때 화면에 흐릿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어요.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필자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장도훈이었습니다. 필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소리가 조용한 국밥집에 크게 울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필자는 중얼거렸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본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피 묻은 양복, 차가운 눈빛, 그리고 냉정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이 뉴스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정말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사실이었던 거죠. 성실하던 아들이 정말로 조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말이에요. 필자는 주저앉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화가 났던 거죠. 밤이 깊어가는 국밥집에서 필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뉴스는 계속해서 천우에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아들의 이름이 몇 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들으며 필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스를 본 다음 날 필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깨어났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필자는 일어나서 국밥집 뒤편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죠. 구석진 곳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깔끔하게 개어진 군복이 나타났어요. 예비역 육군 사단장 박필자. 젊은 시절 필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사조 필자라고 불렸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20년 만이네. 필자는 군복을 만지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치열했던 군 생활, 부하들과 함께한 훈련, 그리고 마지막 임무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상자 밑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직접 작성한 전화번호부였죠. 군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필자는 그 중에서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김정보, 아직 살아있을까? 김정보는 필자의 부하였던 정보사 요원이었어요. 퇴역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필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보야, 나다. 박필자.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전해졌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혹시 시간 있니?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신지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자. 김정보는 주저하지 않고 만남을 약속했어요. 오후에 국밥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필자는 김정보와 마주 앉았어요. 이제 50대 중반이 된 김정보는 여전히 날렵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필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천우회라는 조직, 뉴스에 나온 사건,
그리고 필자가 느끼는 의구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그런 길을 걸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김정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고마워, 정보야. 하지만 조심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제 전문 분야거든요. 김정보가 돌아간 후 필자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필자는 다시 군복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꺼내봤어요. 오래된 배지, 훈장, 그리고 작전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필자의 과거를 증명하는 증거물들이었죠. 내가 총 내려놓은 지 20년이다. 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동시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지키는데 총이 필요하다면 다시 들어야지. 필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0년 전 전투부대를 지휘하던 그때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정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필자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사단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천우회라는 조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도은 씨가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인 것도 맞고요. 필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희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 일반적인 폭력 조직과는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돈벌이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보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천우회의 움직임, 조직 구조, 그리고 최근 활동 내역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조폭 조직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우리 도훈이가 다른 이유로 그 조직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어요. 필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보야, 나한테 그 조직 내부 정보를 더 자세히 구해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군인이었어. 위험 따위는 두렵지 않다. 그날부터 필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아들과 천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정보는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천우회 내부에 불만을 품은 조직원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더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만나보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 아들 일인데. 20년 만에 다시 작전에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위험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천우의 내부 정보원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김정보가 주선한 그 사람은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남성이었어요. 가명으로 박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사람이 천우회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한적한 모텔 커피숍에서 만난 박형은 40대 초반의 야윈 체격이었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지만 필자를 보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장도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필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박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장도은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조직원들과는 달라요. 너무 깨끗하거든요. 돈에 관심도 없고 폭력도 꺼려해요. 박형의 말에 따르면 도훈은 천우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다른 조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조직의 불법 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된 거죠?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보스가 유독 장도훈을 신뢰하거든요. 마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필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어요. 박형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에 조직 내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경찰의 감시가 심해졌고 몇몇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요?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박형이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일부에서는 장도훈을 의심하고 있어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상하다는 거죠. 필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필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정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장도훈 씨가 습격을 당했어요. 뭐라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필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김정보에게서 더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도훈이 혼자 있을 때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필자는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상당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네요. 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도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도훈아. 몇 시간 후 도훈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도훈은 필자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왜 여기에? 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 괜찮니? 도훈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필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니? 엄마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제발 가세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필자는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훈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 너 정말 조폭이니? 도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조폭은 아니었어. 그럼 뭐란 말이니? 형사야. 경찰청 위장수사팀. 필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봤어요. 조폭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경찰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위장수사? 천우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잠입한 거예요. 이 조직이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도훈은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설명했어요. 천우회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 밀매와 돈 세탁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형 범죄 조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위험하니까요. 가족들은 모르는 게 안전해요. 필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것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핑계냐?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엄마, 나는 내 엄마야.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도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필자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제 정체가 발각될 뻔했어요. 조직 내에서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그럴 수 없어요. 아직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둬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필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도우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계속 있기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뭘 도와요? 위험해요. 나 군인이었어. 이런 상황은 내가 더 잘 알아. 도우는 놀란 눈으로 필자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엄마가 군인이었다고요? 사단장까지 했었어. 이제 내가 내 뒤를 봐줄게. 필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0년 전 전투부대를 지휘하던 그때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훈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정보가 가져온 소식은 필자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사단장님, 천우회에서 장도훈 씨가 경찰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조직 내부에 경찰 내부 정보를 빼내는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 내부에도 천우회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아들만 구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늘 밤에 공개 처형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다른 경찰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거죠. 공개 처형? 어둠의 웹에 생중계로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경찰과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필자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아들의 목숨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폐공장 지대에 있는 창고라고 해요. 하지만 사단장님,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보야, 내 예전 부하들 연락처 아직 가지고 있지? 네, 하지만 다 연락해. 지금 당장. 그날 오후 국밥집 뒤편 창고에는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필자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전우들이었죠. 사단장님,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이병장이었어요. 이제 50대가 된 그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병장.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곧이어 최상사, 박중사, 김일병까지 총 5명이 모였어요. 모두 필자와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어. 필자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도훈의 정체, 천우회의 실체, 그리고 오늘 밤에 벌어질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단장님,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최 상사가 물었을 때 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내부에도 천우의 사람이 있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구하러 간다.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두 위험한 작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명령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병장이 대표로 대답했어요.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이번엔 군 명령이 아니야. 개인적인 부탁이야. 사단장님, 저희한테는 똑같습니다. 필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전우에는 여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필자는 오래된 군복을 꺼내 입었어요. 계급장도 다시 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내 아들, 너희 손에 죽게 못 놔둔다. 작전 개시 시간은 밤 10시였어요. 김정보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천우에는 폐공장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를 비밀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병장, 우측 접근로 확인. 최상사, 좌측 경계. 박중사, 후방 차단. 필자의 명령이 무전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모두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에는 천우의 조직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침투 개시. 필자와 동료들은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야간 작전 경험이 살아난 거죠. 창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훈을 협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인 줄 모르는 줄 알았나? 살려달라고 빌어봐. 그럼 고통 없이 죽여줄게. 필자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어요. 창고 안에는 도훈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천우의 조직원 6명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생중계를 할 계획이었던 거죠. 다들 위치 확인. 이병장, 준비 완료. 최상사, 준비 완료. 박중사, 준비 완료. 김일병, 준비 완료. 모든 팀원이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필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작전 개시. 순간적으로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공격에 천우의 조직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으악! 누구야? 누가 침입했어?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필자와 동료들이 더 빨랐습니다. 정확한 사격과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통제했어요. 몇 분 만에 천우의 조직원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필자는 서둘러 도훈에게 달려갔어요. 도훈아, 괜찮니? 엄마. 정말 엄마야?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필자를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겠지만 동시에 든든했을 거예요. 응, 엄마가 왔어. 필자가 도훈의 밧줄을 풀어주는 순간 갑자기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창고 구석에 숨어있던 조직원 하나가 마지막 저항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조심하세요. 이병장이 소리쳤지만 총알은 이미 발사된 후였어요. 필자는 반사적으로 도훈을 감쌌습니다. 총알이 필자의 어깨를 스쳤어요. 엄마. 도훈이 외쳤지만 필자는 괜찮다는 듯이 일어섰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조직원까지 제압한 후 창고는 조용해졌어요. 필자는 도훈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군인이었구나. 그래, 내 엄마는 사단장이었어. 밤하늘 아래서 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 한적한 공터에서
필자와 도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모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군복을 입은 필자의 모습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날 그렇게 지켜봤던 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했으면 어쩔 건데 내가 더 부담스러워 했을 거 아니야. 필자는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면. 도훈아, 나는 군인이었어. 너한테 자유를 줘야 했으니까. 필자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자유요? 그래.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야. 내가 군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 선택이 달랐을 수도 있잖아. 필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도훈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경찰이 되고 싶어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얘기는 내 아버지도 경찰이었어. 순직했지만 필자는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도훈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작전 중에 돌아가셨어. 너를 지키려다가. 저를 지키려다가요? 그때 내가 5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노리던 조직원들이 우리 집을 습격했거든. 아버지가 너를 구하려다가. 도훈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들어간 거야. 너를 지킬 힘이 필요했으니까. 엄마. 하지만 내가 자랄수록 고민이 됐어. 내 과거를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지.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서. 필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왔던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장 수사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화가 났어. 왜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잖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훈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필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진실을 숨겨왔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위험하면 당연히 나도 위험을 감수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걱정, 그리고 사랑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조직 안에서 혼자 있으니까. 언제 들킬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도훈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어머니 앞에서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가 있잖아. 필자는 도훈을 끌어안았어요. 군복에 묻은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났지만 도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한참 동안 포옹을 나눈 후 필자는 도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위장 수사는 계속해야 하는데 이미 정체가 들통났잖아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어떤 방법이요? 필자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인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정면 승부야. 이제 숨을 필요가 없어. 정면 승부요? 천우회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치는 거야. 단순히 조직만 해체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세력까지.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머니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위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안전해지는 게 우선이야. 필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병장, 최상사, 박중사, 김일병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작전은 시작에 불과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명령만 내리십시오, 사단장님. 천우의 뒤에 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을 거고.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자의 결심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훈아, 이제 너도 결정해야 해. 계속 혼자 할 거야? 아니면 엄마와 함께 할 거야? 도훈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함께 하겠어요, 엄마.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팀이야. 필자는 군복의 계급장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진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적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날 밤 작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필자와 도훈, 그리고 김정보는 비밀 아지트에서 천우회의 진짜 배후를 파헤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걸 보세요. 김정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천우회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여러 개 보였어요. 시의원, 구청장, 심지어 경찰청 간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도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우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야.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천우회는 정치자금 세탁, 개발사업 로비,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핵심 인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네요. 하지만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해. 필자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진짜 원흉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천우의 잔당들이 비밀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였습니다.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도훈이 말했을 때 필자는 이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보야, 경찰청에 연락해.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겠습니다. 김정보는 경찰청 내부의 깨끗한 수사관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정예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필자는 다시 군복을 입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아, 너는 뒤에서 지원만 해. 아니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너무 위험해. 엄마도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 일을 끝까지 보고 싶어요.
도훈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필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심해. 절대 무리하지 마. 네, 엄마. 비밀회의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모임처럼 보이게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회의였습니다. 각자 위치로 이동. 필자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움직였어요. 경찰 수사팀도 동시에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천우의 간부들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최근 손실이 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 장도훈 때문에 우리 조직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 아닙니까?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은 인물이 일어났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외모만으로는 평범한 기업인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습니다.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그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필자와 도훈, 그리고 경찰 수사팀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모두 손을 들어. 경찰이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체포한다. 수사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어요. 필자는 최고위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최고위원이군요.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를? 내 이름은 박필자. 예비역 육군 사단장이고 당신들이 위험에 빠뜨린 장도훈의 어머니입니다. 최고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등장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도훈, 그 위장 경찰 말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필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사업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업? 사람 목숨을 사업이라고 하는군요. 그때 도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최고위원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위 장도훈입니다. 천우의 소탕 작전을 담당했던 위장수사관이고요. 장도훈,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죄상을 밝혀내겠어요. 도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전까지의 회의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당신들을 모두 기소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과 참석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범죄가 모두 드러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체포해 주세요. 도훈이 수사팀에게 말했을 때 필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도훈아. 엄마 덕분이에요. 몇 시간 후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최고위원을 비롯해 천우회와 연결된 모든 인물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필자와 도훈은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경찰직은 그만둘 생각이에요. 왜? 이젠 엄마처럼 살고 싶어?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도훈의 말에 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국밥집부터 도와. 정말요? 그래. 이제 평범하게 살자. 모자는 서로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화창한 오후 골목 끝 국밥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사단장 국밥 마이너스 진짜 사단장이 끓입니다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여사님, 이 간판 정말 재미있네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웃으며 말했을 때 필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도훈이 열심히 국물을 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국밥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훈아, 물 좀 더 넣어. 네, 엄마. 모자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보세요.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손님 중 한 분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천우회 관련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정관계 부패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특히 이번 사건 해결에는 시민의 제보와 경찰의 위장 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자와 도훈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고 있다니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도훈이 중얼거렸을 때 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필자는 끓고 있는 국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평범한 일상,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 무렵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국밥집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자 여사, 요즘 장사 잘 되지? 그럭저럭이요. 도훈이가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나저나 여기 국밥 한 그릇에 조폭도 무릎 꿇는다더니. 진짜였네. 어르신 한 분이 농담을 던지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도훈이 수줍게 말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필자와 도훈은 함께 정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하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왜?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있다는 게. 도훈의 말에 필자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아들의 진심이 전해져 왔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는 항상 최고의 엄마였어요. 아니야. 예전에는 너를 지키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도훈 씨, 안녕하세요. 정보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김정보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에서 이번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었던 분들에게 표창을 준다고 해요. 사단장님과 도훈 씨 모두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표창? 네.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필자와 도훈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굳이 그런 건 안 받아도. 필자가 말하려 할 때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받아요. 우리가 한 일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숨길 필요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되잖아요. 도훈의 말에 필자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럼 받자. 정말요? 그래. 우리가 함께 한 일이니까. 며칠 후 표창식이 있었어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필자와 도훈은 나란히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박필자 씨, 장도훈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부름에 모자는 함께 무대로 올라갔어요.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서는 동네 어르신들과 단골 손님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필자가 대답했어요. 계속 국밥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려고요. 특별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도훈이 대답했어요. 엄마와 함께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국밥을 끓여드리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필자와 도훈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도훈아, 정말 잘 살았다. 뭐가요? 너를 낳아서 기르면서 지키면서 모든 게 의미 있었어. 엄마. 그리고 이제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기뻐. 골목 끝에서 국밥집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예전 부하들인 이병장, 최상사, 박중사, 김일병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얘들아, 언제 왔어? 표창 받으셨다는 소식 듣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옛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국밥은 특별한 맛이었어요. 과거의 전후에서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전선은 가족이었다. 필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긴 여정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사단장에서 어머니로, 전사에서 국밥집 사장으로 모든 변화가 완벽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